21대 총선에서 당선 확정 얘기를 들었을 때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더 큰 감정은 참 다행이다라는 감정과 함께 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차지하지 못해서 오는 그 중압감, 무게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사실 이루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저희 북구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의정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지금 저는 저희 가장 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이죠. 네. 예, 가족이 가장 많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길로 오게 된 데 많은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셔요. 네네. 그분들 얼굴이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이건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네네. 아니고 제가 지역에 나가서 만났던 많은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네네.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사실은 그냥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고 네.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제가 새겨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 등이 사실은 제일 많이 떠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뭐 가장 힘든 거라고 하면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코로나19 관련한 일들이 가장 힘이 들었기는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지역구에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을 네. 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를 알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사실, 대구는 2월 18일 날 확진자가 굉장히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내려왔는데 네. 저를 이제 지역민들이 굉장히 이제 생소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네. 선거운동이 이제 중심축이 이동이 됐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저를 알리는 기회가 별로 네.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SNS를 통한 저를 알리기를 했지만 저희 지역의 특징 자체가 네. 젊은 사람들 숫자보다는 조금 이제 SNS 익숙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러자 저희 이제 선거 캠프에 주되게 저를 이제 도와주셨던 저 북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십니다. 네. 그렇죠. 오선 구의회 의원이셨고 또 의장님을 지내셨던 저 고인이 되신 이차수 의장님의 이제 유고가 생기면서 사실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네. 보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자 저희 이제 캠프 내가 많이 흔들리지 않느냐 뭐 이런 바깥에서의 시선 네네. 그런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저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의장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네네. 상황 속에서 또 저희 캠프 내의 가족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식구들이 그렇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실 굉장한 두려움 예. 속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신청하고 5시가 검사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몇 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렇죠. 하루가 그런 시간이었고, 또 뭐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기자분들까지 이제 그 소식 때문에 저에게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시고, 그러다 보니 하루를 그냥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5시에 검사를 받고 와서 그때도 또 계속 이제 전화 받았고, 그리고 밤을 사실 뜬 눈으로 새웠어요. 그날 네. 이제 다음 날 이제 코로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그랬는데 이제 마침 다행스럽게 저희 가족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다 음성 판정을 받고 네. 나니까 그때서야 사실 한숨이 좀 쉬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 선거 캠프의 문제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사실 어려웠던 거는 캠프가 이제 한 며칠간 문을 닫고, 그렇죠. 또는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제가 마음으로 그걸 다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네.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네. 그 과정까지의 시간이 조금 제법 한 일주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이차수 의장님과 가까이 지내시던 분이 제게 긴 네. 문자를 한번 보내셨어요. 이차수 의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본인은 지금처럼 이렇게 넋을 놓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 문자를 받았는데 갑자기 의장님 생각이 이제 저한테 평소에 했던 말씀이 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좀 차리자. 이래서 이제 새롭게 캠프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뭐 대부분의 출구조사가 사실은 뭐 이렇게 근소한 표차가 나는 경우는 이제 그 출구조사가 틀린 경우가 종종 나오기는 네. 했지만 대부분은 뭐 거기서 대동소이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출구조사를 사실은 어디서 봤느냐 하면 시당에서 네.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켜봤거든요. 네네. 그때 지켜볼 때 제 거 나올 때 저는 사실은 제 걸 못 봤어요. 다른 분 거 진짜요? 보느라고. 근데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연호를 하시길래 그때서 이제 보고 이 정도 같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네. 그 생각하고 사실은 좀 제 문제는 좀 네. 편안하게 봤고요. 그때부터 사실 걱정이 된 거는 우리 통합당의 이제 수도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그렇죠. 결과 때문에 네네. 사실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고 네. 제 거는 저는 이제 그 정도쯤 됐을 때는 뭐 당선 확실 뭐 확정 이런 네네. 말은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 있는 저희 지역 북구 주민을 비롯해서 대구 시민 전체가 저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교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네. 그것을 이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그때 밑바닥 민심이었던 것 같고요. 지역에 나가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민들을 만나면 네네. 모든 분들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합당을 보고 찍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라는 사람을 알아서 찍었으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냈던 첫 번째 공약이 이제 도청 후적지에 관한 공약인데요. 이제 도청 후적지가 그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이게 지역구에 대구라는 지역구를 내려가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이면은 가장 큰 이유가 대구 경제가 사실은 IMF 이후에 계속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쇠락의 길로 걸어 내려가는 통계치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고 또 저에게 또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다 대구에 사니까 저는 대구를 자주 오는데 대구에 올 때마다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큰 도시들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다라는 사실을 제가 참 가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구에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새롭게 세팅이 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관계하고 있었던 게 그 IPMC라고 해서 정밀 의료 관련한 IoT 기반을 통한 그런 그 산업 기반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IPMC는 결국은 정밀 의료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 전체에 그 관련되어지는 여러 산업 기반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산업이 여기에 오게 되면 가장 적절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배출되는 인력 중에 하나가 전자 파트, 전자공학이나 그다음에 의료 파트에 그 인력들이 가장 훌륭한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그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다면 대구가 예전에 섬유산업의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 이외에 저희 지역 공약과 관련되어진다면은 그 엑스코선 관련한
일은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네. 그 이제 후보자들이 다 했던 공약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만의 공약, 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네. 대구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꽤 있어요. 네네. 있고 북구도 보면 어른 굉장히 많은데 네네. 북구 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새롭게 신축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 네네. 중에서 좋은 곳을 골라서 국공립 네네.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그 보육 교사들의 네네. 처우도 개선이 되고 네. 또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의 그 보육이나 돌봄의 질도 많이 높아지니까 네. 그런 쪽의 공약을 저는 좀 생각해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약 관련된 질문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그때 네.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그 공약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북구갑 지역의 가장 그래도 큰 이슈가 이제 도청터를 네, 어떻게 활용할 맞습니다. 건지 예, 예.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좀 오랜 시간을 좀 끌어왔는데 이제 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제 옮겨간 이후에도 네.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활용 방안을 잘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이제 이 도청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청 자리에 이제 지금 대구시청 별관이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청이 이제 또 다시 달서구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렇죠. 걸리는 시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제가 이제 드린 첫 번째 공약은 이 대구에 있는 그 공항, 대구 공항의 이전 네. 문제 이런 것들과 다 사실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4년 동안 하면서 당장 그게 나가서 이전되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이 IPMC라고 하는 정밀 의료 시스템을 네. 이 북구 도청 구적지 자리에 플랫폼의 형태로 가지고 네. 오면 굳이 큰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물 주변에 그거와 관련되어지는 산업들, 그걸 다시 말하면 뭐 운동센터라든지 네. 뉴트리션 관계되는 네. 연구소, 그 다음에 또 R&D 센터, 네. 뭐 이게 이제 정밀 의료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사람 게놈 분석 네. 문제부터 생기니까 그다음에 IoT 기술 기반하는 그런 벤처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사실은 네.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의료와 관련되어지면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원, 그다음에 제약회사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뭐 알파시티나 아니면 대구에 또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끝나면 아마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이 정부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구도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병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임상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말하는 그 도청 후적지 자리는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들어와야 될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것의 건물 활용도나 이런 것 등은 그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네. 저는 그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밀 의료라든지 의료와 관련되어지는 게 뭐 북구 어리든 또는 뭐 대구 시내의 다른 곳이든 네. 아니면 또 세계의 다른 나라든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반도체 같은 20세기의 반도체 같은 산업이 이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산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실 IoT 쪽으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의료 쪽으로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가는 관계로 네.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이 높은 건 이번에 우리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반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의료 제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적인 생태계는 저희들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제 얼마나 많은 자본과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불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 나갈 거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는 한 4년 전부터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인발부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언제까지 될 겁니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산업이 대구의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아마 합의 과정이 도출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대구시청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합의 과정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대국민 설득이라든지 시청이나 이런 걸 설득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경북대학교하고 그 엑스코어 쪽이 이제 복합 이제 저기 세계 컨퍼런스 컴플렉스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큰 이제 대형 컨퍼런스가 이 산업과 관련되어서 대구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계적인 학자나 관계자들이 대구를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되어진 산업과 관련돼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엑스포 자체도 개최할 수 있다면,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북구 쪽에 이 엑스포 자체도 개최할 수 있는 역량도 형성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대구 지역이나 저희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뭐 시청이 이전해야 되고 공항이 이전해야 되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우리 그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차근차근 이런 큰 산업들은 준비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공단도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도시 재생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을 또 2개나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다 사실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 저기 로봇산업진흥원까지 포함해서 그 다 이제 수용해 가려면 가장 적합한 것이 사실 산자위입니다. 산자위인데 산자위가 경쟁이 무지 치열하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신청은 뭐 1순위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최대한 안 될 때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내건 공약하고 관련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우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원하시는 삶이 대정 받으셔가지고 또 뜻하시는 바 마음껏 펼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간략하게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저의 공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북구의 주민들과 대구 시민과 그리고 여러 많은 의원님들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도 많고, 또 제 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북구, 더 잘 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박수 쳐 주시면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